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은 제가 다른 날보다 프로그램 점검을 좀 할 게 있어서 좀 일찍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따라서 앞으로 보여드리는 이 수치 내지는 분석 결과가 여러분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 점 감안하셔서 시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런 약간의 차이는 별 이상이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내일 되면 또 다시 여러분들하고 일치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차이도 있을 수도 있다,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. 코스피는 0.4% 하락 마감했고, 그리고 코스닥은 0.2% 하락 마감했습니다. 더군다나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.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3,479억 원, 이렇게 97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. 이는 개인들이 저가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현재 시장 돌아가는 이 분위기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먼저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게,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여러 가지 예상을 많이 합니다. 여기 지금 현재 이 시점이고, 이 현 시점을 지나서 뭐 기업의 실적도 될 수가 있고 각종 경제 지표도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상치들 한 요 정도로 세력들이 딱 전망을 했다, 이 말입니다.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은 시장의 예측치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시나리오, 자금 운영 계획을 딱 수립해 놨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경제 지표든 뭐 기업 실적이든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이 자금을 집행하는 담당 실무자들이 뭐 여러 가지 자금을 집행을 하겠죠. 그런데 요 예측한 범위보다 어떨 때는 좀 지표가 높게 나오거나 기업의 실적이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실적의 예상치를 벗어난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자금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이 담당 실무자가 요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 이렇게 자금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결제까지 받아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, 이게 벗어나 버리게 되면 자금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. 자칫 잘못해서 내가 내 임의대로 자금을 집행을 했는데 그게 이익이 나면 뭐 별 무리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, 손실이 났을 때 책임 추궁을 하게 되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제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죠. 그래서 시장 예측치와 좀 어긋나는 이렇게 지수 내지는 실적 여러 가지 어떤 발표가 있을 때 이 담당 실무자들이 그간 세워두었던 이 자금 집행을 갖다가 예정대로 하기 어려워서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수급이 실종되는, 또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. 일단 요걸 사전 지식으로 좀 넣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. 자, 어쨌든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,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. 시장에서는 한 8.0, 8.1%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높게 나와버렸다, 이 말입니다. 그간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이 세웠던 시나리오는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지난 6월 달에 요 물가가 고점으로 보고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연준에서 0.75%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,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물가가 뭐 계속 잡혀간다고 보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있을 것 같다,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뒀다,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어제 예상치를 빗나가는 이런 물가가 발표되면서 전망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상당 기간 동안 높은 물가가 지속이 되지 않겠는가, 이런 우려.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이번에 뭐 아예 뭐 1% 9월달에 인상을 해버리고 앞으로 2번 더 남았는데 올해까지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는가. 그리고 만약에 높은 물가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내년까지도 계속 이 긴축을 갖다가 많이 하지 않겠는가, 강한 긴축을 하지 않겠는가, 이런 그간 세워놓았던 시나리오와 다른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그간 뭐 첫 번째 우리가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.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새롭게
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그럼 이 기간에 따라서 뭐 오래는 걸리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총취합을 해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겠죠.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불안한 수급 공백 상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럼 보통 이렇게 수급 공백이 생기는 시기에 어떻게 되냐면 개인들밖에 없죠. 세력들은 뭐 정확하게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밖에 없으니까 바로 테마주들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장중에 쭉 종목들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는 테마가 막 만들어지면서 팍팍 날아가거나 훅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에 급등락하는 테마주가 다시 살짝 고개를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테마주 매매하는 관련 그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정리를 해드렸죠. 그리고 이 영상 끝에 테마주 관련해서 매매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. 자, 일단 이 시장 전반적인 이제 현재 분위기 전해드렸고, 지금 오늘도 뭐 환율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어제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오늘은 엄청나게 또 이렇게 높아져 버렸습니다. 이 환율과 연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 수입 물가 상승, 또 그게 고스란히 우리나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. 또 높은 물가가 지속이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갖다가 지금은 그렇게 높게 잡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도 미국하고 저 금리차가 많이 발생되면은 다시 외환 유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. 이런 상황 이런 것들 어제도 정리해 드렸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. 또 연관해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뭐 신흥국들 지금 괜찮은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외환위기 이런 거 검색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. 또 국내에서는 뭐 기업들 또 그리고 각 가정 뭐 이런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파산이 늘어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, 특히 우리가 투자하는 이 기업들 현금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. 개인들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. 세력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고, 따라서 테마주들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의 부유한 종목들 중에서 형편없는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보통 테마가 형성되는 건 시가총액이 좀 적고 재무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종목들, 여러분들 우연히 어떻게 어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포트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때마침 테마에 걸려서 날아간다 그러면은 정리하는 시점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고요. 금융투자도 외국인 매매로 봐야 됩니다. 기관들은 이렇게 저가 매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업종들, 화학업종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종들 매수했고, 최근에 우리가 좀 다시 바닥권으로 진입한 종목이 있죠. 업종이 있죠. 바로 음식료품 업종입니다. 자, 이 업종은 바닥권으로 분석이 되는데, 요거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, 특히 곡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,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, 어쨌든 간에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의과 식과 주입니다. 의식주거든요. 그래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아낄 수는 있어도 필수적으로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음식료품은 이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, 참 그 와중에도 있다 그죠? 8개 종목이 있는데 좀 살펴보니까 일단 그 중에서 요 하이록 코리아는 현재 고점권으로 분석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 공표 탐욕 지표가 이렇게 지켜버렸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초보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긴 시간이었습니다. 다소 물렸다 손치더라도 보세요. 어느 시점에 매수해서 그 매수한 이후에 심지어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, 결론적으로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요 수익을 내고 이 모든 구간에서 어떤 시기에 매수를 하더라도 팔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다. 근데 만약에 이때를 매수했다
그럼 앞으로 상당 기간 가야 되겠죠. 그래서 초보들이 매수할 수 있는 요 시기는 끝났고, 앞으로 요 종목은 전문가가 좀 순발력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고, 아예 초보자들은 이 종목 이제 관심권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뭐 어느 순간 이렇게 매수해도 평가손 마이너스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딱 하다 보면은 한 번은 딱 튀게 돼 있습니다. 뭐 어떤 종목이든 탁 튀게 돼 있어요. 재무 상태만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튑니다. 그러면 그때 그 이렇게 손해를 봤던 거 한 방에 수익 내고 정리해서 나올 수가 있죠. 이 수익은 은행 이자하고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익이 만들어집니다. 주식 투자가 예금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. 예금은 또 5천만 원밖에 보정을 안 해주고, 심지어 국가가 어려워지면 예금도 떼먹을 수도 있고, 어떤 나라처럼 아예 막 예금 돈이 있는데도 돈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주식에 쭉 분산 투자해서 몇 개 상장 폐지 되더라도 나머지 종목이 올라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 투자 많이 권합니다. 어쨌든 오늘 이 하이록 코리아는 조심해야 되고요. 그 아래쪽에 있는 SK D&D와 제주항공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. 급락을 해서 상승 반등 신호 이렇게 분석되는 종목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. 그런데 요 위에 요를 하락 반전 난 거, 지금 라이온 컴텍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.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,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또 그리고 롯데 지주도 조심을 해야 되고, 한국실석유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. 조심해야 되고요.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분석이 되겠습니다. 조심해야 된다고 분석될 때는 조심하십시오.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테마주들이 조금씩 뭐 언제까지 뭐 부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양 종목들 중에서 뭐 형편이 없이 그동안 참 굴석 있는 종목이었는데 요때 테마에 때마침 걸려서 오른다 그러면은 잘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고, 뭐 시장은 또 우리가 쭉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봐왔다 아닙니까? 어렵고 힘들더라도 빚내서 만약에 딸랑딸랑하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참 힘든데, 내가 뭐 당장 뭐 어떤 직장에서 잘릴만은 아직은 뭐 다닐 수 있고, 또 그리고 약간의 잉여 자금이 좀 아껴서면 좀 남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런 걸 갖다 주식으로 이렇게 계속 물량을 좀 늘려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또 시장이 또 오를 날이 있거든요. 그때 싹 정리해서 또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가 있겠죠. 묵묵히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